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 한국에 도착하면서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올 연말 착공됩니다. 2020년 개통이 목표인데 기대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경북대병원이 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신입생 길들이기 구태가 여전한데 이와는 달리 건전하고 유익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어가는 대학이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올 연말 착공됩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서남부 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늘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고속철도 역사를 건설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본 설계를 마친 서대구 고속철도역 조감도입니다. 철로 위로 독수리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3층 규모의 역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약을 맺고 대구시는 땅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로는 국비 142억 원과 시비 431억 원, 모두 5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대구 역사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는 물론 역사 운영의 효율화도 저희들이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완공되면 동대구역에 정차할 KTX와 SRT의 20%가량이 동대구역 대신 서대구역에 서게 돼 포화 상태인 동대구역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의 85%를 차지하는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148만 명에 이르는 이 지역 주민들도 동대구역에 가지 않고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61km 길이의 대구권 광역철도도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함께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대구권 경제를 넓히고 활성화시키는 그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장차 대구 경북 경제 통합과 그리고 상생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대구의 동서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초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추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권유수 기자입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문화, 금융 등이 발전했듯이 대구의 발전축도 동대구역 주변, 즉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반면 서쪽은 염색공단과 삼공단, 성서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굴뚝산업의 중심이 됐고 오래된 공장들과 노후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2020년 개통될 서대구역 고속철도역은 대구의 균형 개발을 가져오는 주춧돌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역 건립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의 오래된 산업공단 재생사업과 도시 재생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오늘 협약뿐만 아니라 산단 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처럼 서대구역에서도 시외버스와 택시, 시내버스 등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들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관계 부지를 원활하게 좀 매입을 해서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구의 균형 발전은 이번 서대구역 건립을 계기로 해서 광역 철도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지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자하드나 싶던 AI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 청정지역 경북은 의성 산수유 축제를 취소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의 가금류 농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7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의 발병 농가를 다녀갔던 차량이 경주, 김천, 영주, 의성 7곳의 농장으로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가 최근 모두 해제됐고 현재 영천과 경주 2곳의 농장만 이동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아직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장 소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강 경계 이동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가 주춤해져 오는 25일 산수유 축제를 결정했던 의성군이 AI 재확산에 결국 축제를 포기했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강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AI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우리 의성 지역이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수유 축제 관광객은 8만 1천여 명. 올 축제를 취소한다고 해도 시끌벅적한 부대 행사만 없어질 뿐 개나리나 벚꽃보다 빨리 산수유가 펴 봄을 알리면 사람들이 몰릴 테고 의성군은 이에 대비해 축제 예산 중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식당, 화장실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를 지원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가운데 승주와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드 장비의 이동 경로를 막고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저녁 7시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촛불 집회 200회 대동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헌재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면서 이것만이 국가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효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북대병원이 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호흡기 병동. 이 병동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보조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병원 측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7에서 8명의 환자가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호사 본연의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심하게는 이제 낙상에 대한 이런 위험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이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실제 간호사들의 본연의 업무까지도 경북대병원 측은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의 방침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 초기부터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 음주 강요나 신입생 길들이기 등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캠퍼스 안에서 건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안대를 한 대학생이 친구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체험을 해봅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직접 느껴보면서 사회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장애인 체험대 해보니까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정말 10년,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유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들은 그룹별로 나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정리하고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교관들 그리고 또한 이제 나가서 실제 비행단을 견학한다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목표하는 바를 이제 설정하는 시기에 되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학기 초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본부에서 조금 이끌어주고 목표도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해줌으로써 무분별한 자유분방함과 경직된 학교 분위기로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대학의 새 학기. 차분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오리엔테이션이 자칫 먹고 마시고 놀고 끝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의 대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 경북시장 군수협의회 등 대구 경북 지역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오늘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꼭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땅값 때문에 건설사와 교육당국이 싸우면서 신축이 미뤄지던 학교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다 십시일반 모은 활동비를 장학금으로 내나 자식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 우현동으로 이전해 개교한 포항중앙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된 시내 중앙초등학교의 상징 조형물은 새 학교로 옮겨왔고 학생들은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이제 보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여러모로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는 당초 2014년 개교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싼 건설회사와 교육청의 다툼 속에 학교 신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우현동의 아이들은 코앞의 초등학교 대신에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은 2012년부터 교육청과 포항시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쉼없이 학교 신축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2015년 2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학교를 짓겠다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바뀌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아주 감사한 마음에 학교 개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알기에 경북교육감은 이례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교 신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참 잘 된 거라 생각하고 포항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 고충을 알고 내 학교를 더 사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활동비 1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끊임없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전문건설업체 건설공사 실적 신고액은 2조 7,5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대 실적을 올렸던 2011년보다 10% 줄어드는 등 지난 6년 동안 평균 10%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하도급 시장 역시 전체 3조 3,110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비중은 27%에 불과했고 외지업체가 73%를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미시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나들목 인근 임야 4만 9천 제곱미터에 추진했던 화물 차량 공영 차고지 조성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99억 원을 투입해 2019년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되는 공영 차고지는 경북 최대 규모인 주차 대수 400명 규모로 구미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 1,800여 대의 25%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대학이 오늘 개강했습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주제로 정호승 시인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는데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청 별관에서 시민 강좌가, 수요일에는 동성로 시민행복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 강좌가 마련됩니다. 연령 제한 없이 무료인 대구 시민대학은 공개 강좌로 진행되며 100시간을 이수하면 시민대학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전관 예우 등으로 인한 재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형사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이 변호사의 관계가 고등학교 동문이나 대학교 대학원의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동기인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70여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6% 늘었고 특히 사망자는 16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29.8%, 도소매업 15.8%, 건물관리업 11.9% 등의 순이고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진 사고가 28.1%, 이상온도 접촉 사고가 13.2%, 추락 사고 10.1% 순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학교나 교사의 자율인 다른 시도와 달리 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학기 초부터 점수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일제고사는 학교 간, 학생 간의 성적 비교를 통해 서로 간의 불신과 낙인 찍기를 일으킬 뿐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 사랑카드 2016년도분 적립금 8억 1천여만 원을 복지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교직원의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협과 BC카드는 지난 2003년부터 경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경북교육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0.2에서 1%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후 3년간 24억 원의 적립금이 조성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